오늘 총 3분의 유명 배달 모시고 강연하게 되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정현종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흥 탑치과의원 원장 정현종입니다. 임플란트 픽스처나 어벗, 스크루 파절 상황은 임상에서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루페로 확인하는 국내 4종 제거 키트의 경험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실제 제가 써보고 느낀 각 키트의 장단점과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13일 스크루 어벗 픽스처 파절에 관하여 카이드 해결법 주제로 시작한 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공부에 진심인 이 남자는 초고난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바로 볼트 제거 작업인데요. 볼트 구멍이 모조리 싹 다 갈려있는 상태였죠. 드라이버로 아무리 돌려도 헛돌뿐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전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익숙한 일인 듯 비밀 공고함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구멍에 끼우고 망치로 단단하게 고정해버리는데요. 놀랍게도 타닥타닥 드라이버를 돌리자 나선 형홈들이 맞물린 상태로 볼트와 함께 점점 빠져나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볼트 리무버라는 공구는 전문 용어로 히다리 탭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왼쪽을 히다리라고 하는데 왼쪽 나사, 왼나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된 스크루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빼는 원리인데 임플란트도 이렇게 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패한 임플란트의 제거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오스템, 디오, 네오, 메가젠 등 훌륭한 키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구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작동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오나 오스템에서 사용하는 투피스 방식은 수직 응력 방식, 역회전 토크 방식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리는 내부 나사를 연결 후 리무버로 픽처와 클램핑 포스를 만들어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디오 메가젠에서 사용하는 원피스 방식은 내부 응력 방식, 쐐기 마찰력 방식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리는 앞서 본 영상에서 나온 왼나사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오스템 EFR 키트로 대표되는 역회전 토크 방식입니다. 우선 리무버 스크루를 스크루 드라이버로 체결하고 시계 방향으로 80N, 얇은 픽처는 60N으로 조여줍니다. 그 다음 꽉 조여진 리무버 스크루에 리무버 바디를 반시계 방향으로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픽스처 상단에 압박이 가해지며 클램핑 포스를 얻고 최대 400NCM까지 역회전 토크로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겠죠. 회사마다 픽스처마다 적절한 리무버 스크루 선택이 필요하다 보니 러닝 커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쓰게 되면 내정지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리 자체가 리무버 바디가 클램핑 포스로 픽스처를 꽉 물어야 하기 때문에 픽스처의 상부 구조가 건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치조골 소실을 최소화하여 즉시 재식립에 유리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픽스처에 크랙이 있거나 부러진 경우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부러져서 비어있는 부분 때문에 클램핑 포스가 제대로 전달이 될까 싶은 거죠. 부러진 픽스처 케이스에서는 리무버 스크루 선택도 복잡해지는데요. 부러진 픽스처에 노멀 스크루를 사용하면 리무버 바디가 픽스처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멀쩡한 픽스처에 파절용 스크루를 사용하면 짧아서 리무버 바디로 힘 전달이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다음은 메가젠 맥가이버 키트로 대표되는 쐐기 마찰력 방식입니다. 쐐기 마찰력을 이용하는 태핑 리무버, 즉 히다리 탭 왼나사 방식이라 그냥 꽂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끝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죠. 리무버 스크루 선택은 필요 없지만 픽스처 직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태핑 리무버 선택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파란색 레귤러 사이즈를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쐐기 형태의 탭을 쓰게 되면 치조골에 팽창력이 작용하고 임플란트에 팽창력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방식의 핵심 이슈는 팽창력입니다. 쐐기가 박히면서
픽스처를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자칫하면 얇은 협측 골판이나 픽스처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진가는 파절된 픽스처에서 발휘가 됩니다. 픽스처 상부가 깨져서 나사선이 없는 경우에도 쐐기 방식은 물리적으로 박혀서 마찰력을 만들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합니다. 픽스처에 크랙 혹은 프랙처가 있는 경우인데 스크루홀까지 침범된 경우에는 트랩핀 버로 픽스처의 길이만큼 삭제한 다음 발치 기구 등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하방은 약간 남겨 놓아도 충분히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픽스처에 크랙 혹은 프랙처가 있는 경우인데 스크루홀은 건전한 경우에는 트랩핀 버로 픽스처의 길이의 3분의 2만큼 삭제한 다음 스몰 사이즈의 태핑 리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랩핀 버를 돌려 픽스처 전체 길이만큼 치는 것은 과도한 골 삭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330 버나 1557 서지컬 버나 본 커터로 픽스처의 근심 설측 부위만 L자로 삭제하거나 D자로 삭제하여 골 유착 면적을 줄인 후 제거를 시도해 보십시오. 주변 치조골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치조골을 보존하기 위해 픽스처를 약간 프랩한다는 느낌으로 치조골과 픽스처를 삭제 후 태핑 리무버를 사용하면 치조골 파절의 위험을 줄이면서 제거가 됩니다. 협측으로 남아있는 치조골 양에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심심해. 먹어. 가짜 배고픔 닥쳐. 터질게. 민감해질게. 조정할게. 구독 뒤질게. 이것은 유튜버 동공 이약사님의 쇼츠 영상인데요. 우리 몸이 망가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 몸에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잇몸 임플란트는 어떨까요? 부을게, 녹을게, 단단해질게, 픽스처는 부러질게.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크레스탈 부위의 본이 이미 어느 정도 녹은 상태에서 픽스처를 제거하다 보니 태핑 리무버 사용 시 팽창력에 의한 파절 가능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이 환자분은 최근 저희 치과를 찾아주신 환자분인데요. 46번, 47번 제식립을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CT상을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치조골의 치밀화 경화성 골염이 관찰됩니다. 픽스처에 크랙이 있어서 그냥 제거하기엔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협측 치조골 보존을 위해 L자로 치조골을 삭제해서 픽스처를 제거한 다음 46번, 47번 자리에 제식립을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회전 방식은 안정성을 추구하고 뼈 보존에 유리하지만 파절 픽스처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쐐기 방식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파절 픽스처에도 가능하지만 버칼 플레이트 파절 리스크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유지 비용 측면에서 역회전 방식의 내부 스크루는 소모품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하기거나 골소실이 진행되어 쉽고 빠르게 제거될 것 같을 때에는 빠르고 간편한 쐐기 마찰력 방식을 쓰거나 포셉 엘리베이터 등으로 제거를 하고 하악이거나 골유착이 단단하여 뼈를 보존해야 할 때는 역회전 토크 방식을 1순위로 시도합니다. 픽스처가 파절된 경우는 고민할 것 없이 쐐기 마찰력 방식으로 접근하고 실패할 경우 트랩핀 버나 서지컬 버를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진짜 심각한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볼트에 홈이 아예 없는 경우인데요. 역시나 아무렇지 않게 그라인더로 볼트 머리를 매끈하게 잘라내더니 드릴비트로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길고 가느다란 나선형 공구를 꽂아넣고 작동시키자 이번에도 완벽하게 볼트가 빠져나오면서 작업이 마무리되는데요. 다음은 스크루 제거입니다. 픽스처 제거만큼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죠. 각 회사마다 드릴, 리버스 드릴, 탭 등 다양한 툴을 제공합니다. 스크루 제거의 성패는 드릴 팁의 모양이 다릅니다. 라운드 팁은 경사면에서도 안정적인 위치를 잡기 때문에 포인트 팁에 비해 미끄러지거나 튈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가능하면 드릴은 일회용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크루 리무버 가이드와 가이드 홀더를 이렇게 결합하고 픽스처에 장착한 다음 스크루 리무버, 리버스 드릴, 스크루 태핑 드라이버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단면이 울퉁불퉁할 때 굳이 스크루 리무버를 쓰지 않더라도 스케일러 팁으로 제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크루 리무버로 제거가 안 될 시에는 리버스 드릴로 제거합니다.
리버스 드릴로 제거가 안 되는 경우 리버스 드릴을 1분 정도 적용하여 홈을 파고 스크루 태핑 드라이버로 제거합니다. 제거된 스크루와 스크루 태핑 드라이버의 결합 형태를 보시면 축이 약간 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건 경사진 파절면입니다. 여기서 가이드 수술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발치와의 드릴링을 하게 되는 경우 발치와 사면을 만나서 드릴이 미끄러지고 가이드체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끝부분에 절삭력이 있는 드릴로 사면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홈을 형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없는 경우 사면에 비스듬히 기울여서 꽂은 상태에서 드릴을 세우면 됩니다. 아예 미끄러지지 않는 라운드한 버로 딤플을 먼저 형성하고 그 후에 딤플에다가 원하는 패스로 드릴링 하면 되듯이 드릴이 미끄러져 픽스처 내부 나사선을 갉아먹지 않도록 딤플 형성이 필요합니다. 끝에 삭제력이 있는 라운드한 드릴로 먼저 홈을 만들어 드릴이 미끄러지지 않게 길을 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라운드 팁이 유용합니다. 딤플 형성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파절된 스크루에 라운드 버로 딤플을 형성하는 영상입니다. 결국 원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사면을 제거하고 홈을 파듯이 라운드한 버로 딤플을 형성해서 사면을 없애고 그 후에 리버스 드릴을 적용하면 됩니다. 회전축이 사면이 아니라 중심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와, 저 브레이크 드럼이 녹이 슬어서 꽉 끼어버렸네요. 손으로는 절대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허브 풀러라는 특수 공구를 씁니다. 양쪽 스터드에 너트로 다리를 고정하고 이제 가운데 나사를 렌치로 꽉 조여줍니다. 힘이 가해지니까 와, 퍽 소리와 함께 한 방에 빠져버리네요. 이번에 다룰 것은 지대주 파절 제거입니다. 작용 반작용 원리로 제거를 하는 원리입니다. 메가제는 내부 스크루를 밀어 넣어 그 반작용으로 지대주를 밀어 올리는 방식을 씁니다. 내부 나사 직경에 맞는 리무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어벗이 길게 남아 있다면 그대로 기구를 쓰시게 됐을 때 접촉 면적이 늘어나 토크가 걸릴 때 기구 파손 위험이 커집니다. 어벗을 1mm 정도만 남기고 상부를 삭제한 뒤 제거 기구를 적용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오바이오텍도 유사한 작용 반작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벗이 파절되어 노란색 하부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화살표 부위처럼 탭 부위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벗 리무버 하단의 그루브 부위를 삭제하면 리무버가 짧아지게 되고 짧아진 만큼 깊게 들어간 탭이 하방에 남아있는 어벗에 걸려서 제거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또 일회용입니다. 오스템 ESR 키트는 AR 팁을 이용해 마찰력으로 고정시킨 후 흔들어서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디오 SOS 플러스 키트도 유사한 방식입니다. 일회용을 권장하는 것과 일회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오 SOS 플러스 키트에 들어있는 어벗 리무버로 반시계 방향으로 조여준 다음 흔들거나 툭툭 쳐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어벗 리무버 팁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 스크루 힐링 어벗 제거입니다. 헥사 부위가 망가진 커버 스크루나 힐링을 제거하는 것은 픽스처 제거 키트의 원리와 거의 동일합니다. 왼나사 방식의 기구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제거합니다. 디오 SOS 플러스 키트도 비슷한데요. 헥사 리무빙 드라이버를 핸들 홀더로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제거합니다. 핸들 홀더로 제거가 어려운 경우 라쳇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제거합니다. 힐링 어벗이나
커버 스크루 상방에는 드라이버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헥사 부위가 있는데, 이 헥사 부위가 망가진 경우 드라이버의 육각 구조가 힘을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일자로 홈을 파서 일자 드라이버로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입은 하마나 악어처럼 크게 벌릴 수가 없어서 전치부가 아닌 이상 일자 드라이버를 쓸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크라운 리무버는 일자 드라이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키트도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키트가 가진 힘의 원리, 토크 vs 마찰, 드릴 팁의 형상 등을 이해하고 있다면 난해한 파절 케이스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경험이 원장님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